저연금은 절대 깨시면 안 됩니다. 투자를 하기에 가장 좋은 계좌가 계좌입니다. 진정한 연금의 어떤 가치는요, 이걸 많이 받냐 적게 받냐 이게 아니고요.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창입니다. 저희는 지금 이 연금 부자 습관이라는 책을 집필하신 연금 전도사 강성민 PD와 함께 연금과 보험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중요한 시간인데요. 과연 이렇게 어렵게 부은 연금을 도대체 어떻게 타야 되는지, 이 현명한 연금 수령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이제 연금 붓는 거는 충분히 얘기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근데 이제 드디어 대망의, 드디어 기다린 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떻게 도대체 연금을 받아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연금을 부을 때 네. 이게 적립액을 늘리는 데만 신경을 쓰고 나중에 어떻게 받을지를 생각을 안 해놓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러프하게라도 그거를 생각을 해 놓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통합연금 포털에 들어가서 네. 그 연금, 본인의 연금액을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그걸 제 책에도 네, 1장에다 써놨거든요. 네. 예, 습관이 20가지를 써놨는데 그 중에서 1번으로 제가 써놓은 게 본인이 가지고 계신 연금에 대해서 항상 확인하시는 습관, 네.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확인을 하면 자신이 어떤 연금에 가입하고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제 연금을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예,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가입한 연금을 통합연금 포털에서 확인한 건데요. 네. 여기서 주목해서 볼 칼럼이 네. 상품 유형이라는 거 하고요. 가입일 잘 보셔야 되는데요. 네. 상품 유형 중에 지금 구개인연금 보험으로 돼 있는 게 네. 있죠. 거기에 가입일이 1995년으로 돼 있는데요.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 사적연금에 세금 인센티브를 주기 시작한 게 1994년부터거든요. 네. 그래서 1995년에 가입한 네. 저 연금이 이제 최초의 구개인연금이 되겠고요. 그렇군요. 상품 유형의 구개인연금 보험으로 나와 네, 있죠. 네. 이 연금은 불입할 때 소득공제가 되면서 받을 때 비과세가 되는. 예. 완전 일석이조네요. 그러면 네. 두 가지 다 예. 해주는. 그래서 저 연금은 절대 깨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가입하실 수 없거든요. 네. 2000년 말까지 판매됐던 상품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혹시 있으시다면 절대로 절대 깨서는 안 되는 네. 거고요, 저건. 네. 예, 이중 혜택을 주는 네, 상품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나왔던 연금은 이율이 굉장히 높았던 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거를 꼭 알고 계셔야 네. 되고요. 2001년에 구연금저축이라는 게 나왔고 2013년에 신연금저축이라는 게 나왔어요. 네, 네. 근데 두 가지는 큰 차이는 없는데요. 네. 구연금저축 상품은 이렇게 상품의 개념이에요. 뭐 펀드면 펀드, 신탁이면 신탁, 보험이면 보험 하나로 딱 가입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2013년에 제도가 바뀌면서 이거를 계좌의 개념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계좌 안에 뭐 예금도 담을 수 있고 펀드도 담을 수 있고 보험도 담을 수 있고 요렇게 바뀐 거거든요. 네. 이 구개인연금 저축의 경우에는요. 네. 10년 이상 가입해서 5년 이상 분할 수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탈 때는 5.5%에서 3.3%의 저율 분리과세가 네, 되도록 네.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세제적격 사적연금 연 수령액이 12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그렇죠. 한해서 네. 예, 분리과세가 되게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신연금저축의 경우에는 계좌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앞에 거와 거의 비슷한데 이거는 5년 이상 가입하고 10년 이상 분할 수령하도록 돼 있어요. 조금 다르네요, 네. 아까하고. 네. 그러니까 5년으로 받을 수 있냐 10년으로 받을 수 있냐.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오래 받을 거면 상관이 없는데 혹시 뭐 적립액이 얼마 안 돼서 나는 짧게 받고 싶다 할 때는 앞에 거는 뭐 5년간 받을 수 있지만 뒤에 거는 10년 이상을 받아야 되니까. 네. 그 나이는 55세 이상입니다. 둘 다 네. 공이. 55세 이전에 찾게 되면 아시다시피 기타소득세로 받았던 그 세제 혜택을 개원해야 되는 네. 그런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있었던 개인연금인지 아니면 구연금저축인지 신연금저축인지를 알 수 있는 게 그 통합연금 포털에서 보는 그 가입일 그걸로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 경우에는요. 그 구개인연금보험이 하나 있고요. 네. 그 연금저축 보험, 연금저축 펀드가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연금저축보험은 2006년에 가입한 걸로 돼 있고 연금저축펀드는 2004년에 가입한 걸로 돼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게 2004년에 가입한 게 원래 연금저축펀드가 아니었어요. 원래 저는 연금저축 신탁에 가입해 있었어요. 은행에 드는 신탁이요? 예. 네. 근데 이제 요즘에 워낙 그 신탁 수익률이 잘 안 나다 보니까 이거를 제가 증권사로 옮겼거든요. 그게 가능합니까? 네. 세제 혜택을 개원하지 않고 그대로 그 적립액을 옮길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연금저축 계좌이체 제도라고 하거든요. 계좌이체 제도요? 예.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계좌이체를 제가 2019년에 했는데 네. 그걸 2019년에 계좌이체를 하면서 원래 가입한 2004년에 가입일을 끌고 왔어요. 그래서 원래는 증권사에 2019년부터 저 돈이 가 있는 건데 가입일은 2004년으로 돼 있는 거죠. 예. 원래 가입일로 그게 되는 거군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혹시 이렇게 옮기실 때 그런 걸 생각을 하셔서 옮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옮기는 방법은 원래 가입해 있던 기관에는 가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 옮길 기관에 가서 옮겨달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요. 끌고 올 수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예. 네. 한 곳에만 가서 네. 저쪽에서는 이제 전화로 이렇게 확인을 하는 네. 절차가 있고요. 요즘에는 그냥 모바일로 아무데도 안 가고 모바일로만도 돼요. 예. 저는 그래서 주변에서 옮기고 싶다 그러면 제가 도와줘서 모바일로 금융사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로 그냥 그 자리에서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은 유튜브나 인터넷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연금저축 계좌 이전 혹은 연금저축 계좌 이체 이런 검색어를 이용하셔서 보시면 그렇게 옮기는 것도 가능하니까 한번 고려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요즘에 뭐 세계적으로 주식시장이 안 좋아서 투자 상품에 대한 그런 불신 뭐 이런 게 있지만요. 사실은 투자를 하기에 가장 좋은 계좌가 연금 계좌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장기 투자잖아요. 그리고 적립식 투자잖아요. 그래서 투자에서 제일 실패할 확률이 적은 게 바로 그 두 가지예요. 적립식으로 장기로 했을 때는 손해가 날 확률이 거의 없다. 그렇죠. 예전에 그런 백데이터로 이렇게 돌려보면 어떤 투자 기간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자 상품을 하면서 3년, 5년 이렇게 짧게 하면 손해가 날 확률이 많아요. 그렇지만 투자를 뭐 10년 이상, 20년, 30년 하신다고 하면 이걸 더군다나 적립식으로 하신다고 하면 코스트 에버리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손해볼 위험성이 크지 않다 이런 얘기네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연금 계좌를 운용하실 때 투자 상품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라. 모든 상품이 다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되어 있다면 증권사의 뭐 연금저축 펀드나 비과세 연금 보험 중에 변액연금에도 관심을 가져보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그런데 제가 통합연금 포털 확인할 때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요. 거기에 사실 단추를 누르면 예시연금액을 볼 수가 있는데 예시연금액을 계산한 기준이 지금 현재의 공시이율입니다. 그래서 지금 2.25%를 적용해서 돼 있는데요. 공시이율이 더 떨어지면 그거보다 적게 받을 것이고 공시율이 더 높아지면 더 많이 받을 것이고 특히 저런 투자 상품들은 공시율이 의미가 없거든요.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더 적게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지금 기준이다. 네, 지금 기준이고 공시율을 적용한 것이고 여러분께서 이렇게 가입할 때 계약을 하셨을 거예요. 언제까지 내겠다. 그 계약에 맞춘 그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어떻게 투자하시느냐에 따라서 연금액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예시 연금액을 보시면요. 엑셀로 내가 몇 살에 얼마를 받는지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돼 있고요. 그래프로 보기가 있어요. 그걸 누르시면 그래프로도 볼 수가 있어요. 몇 살에 얼마를 받는지. 그래서 제가 저 마지막에 변액연금을 왜 들었냐면요. 제가 저 화재보험 상품이 좀 적립액이 큰데 화재보험은 종신토록 받을 수가 없거든요. 화재는 그렇군요. 생보사만 종신이 되는 거군요. 네. 화재보험은 손해보험이잖아요. 손해보험사는
종신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저거는 제가 한 80살 정도까지 받거든요. 그러면은 80살에 저게 좀 금액이 많은 연금이 끊기니까 80살에는 국민연금밖에 안 남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80살 이후에 제가 혹시 오래 살 걸 대비해서 종신형으로 받을 수 있는 비과세 연금보험, 네. 생명보험사에 그것을 하나 더 가입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연금 수령 방법에 대해서 네.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네, 네. 보통 생명보험사의 연금 수령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거든요. 네. 종신연금형이 있고 확정연금형이 있고 상속연금형이 있어요. 종신연금형은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평생 지급을 그렇죠. 하는 거죠. 생보사만 가능하다는 거고요. 예. 네. 그리고 확정연금형은 가입자가 기간을 정해주면 그 네. 기간에 맞춰서 혹은 금액을 정해주면 금액에 맞춰서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상속연금형은 적립액에 대한 이자만 받다가 사망 시점에 적립액을 전체를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뭐 이자라는 게 이게 적립액이 어느 정도 많지 않으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상속연금형은 그냥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아주 부자들 하는 거네요. 네, 네. 그러니까 생각 안 하시면 되고요. 요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해보면요. 네, 네. 종신연금형의 장점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어서 장수 리스크를 커버할 수 있죠. 그렇지만 보험사에서도 그 위험을 부담을 하기 때문에 해당 연금액이 확정연금형보다 적겠죠. 예, 그래서 종신연금형을 이용하시려면 내가 뭐 55살부터 연금을 받는데 종신연금형으로 받는다 그러면은 금액이 너무 작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좀 미뤄서 받으실 경우 그때는 종신연금형도 메리트가 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는 네, 거고요. 네. 확정연금형은 이제 딱 그 정해진 기간이나 금액에 맞춰서 그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은행이나 또 증권사에 가입한 연금도 저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보험사도 당연히 되는 거고요. 예, 예. 네. 그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가 그 찾을 수 있는 연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매년 뭐 10년을 찾는다 그러면 그 적립액의 10분의 1 곱하기 120%거든요. 그 한도 내에서 안 찾고 있다가 뭐 어느 해에 많이 찾아도 되고 증권사는 찾는 데 있어서 조금 자유롭군요.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목돈으로 찾아도 되고 예, 예. 근데 이제 생명보험사는 조금 그게 스트릭트한 그런 면이 있어요. 네, 딱 네. 정해진 기간 딱 그때 찾아야 되고 그 대신 생명보험사에 연금을 드는 이유는요. 내가 내 돈을 내 맘대로 할 수 없다는 게 메리트거든요. 예, 내가 내 돈을 내 맘대로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죽을 때까지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지 못해요. 그렇죠. 예. 진정한 연금의 어떤 가치는요. 이걸 많이 받냐 적게 받냐 이게 아니고요. 꾸준히 받는다. 죽을 때까지. 네. 예.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자산을 연금화할 때 끊기지 않도록 어떻게 받을 것인가를 가입 시점에도 생각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생명보험사 연금이 하나도 없다면 종신형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국민연금 제외하고. 그래서 혹시 그런 게 필요하다면 가입 시점부터 그렇게 계획을 짜고 가입을 해야겠죠. 예, 그렇군요. 예, 그리고 가지고 계신 연금에 대해서도 어떻게 받을 것인가를 미리 받기 직전에 생각하지 마시고 대략적인 러프하게라도 그런 그림을 그려놓으시면 네. 조금 더 현명하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그때 저 설명을 들으면서요. 네. 이 종신연금형과 확정연금형이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보면. 네. 그런데 우리가 대충 언제까지 살지를 좀 알면은 네. 딱 최적의 방안을 계산할 것 같은데 솔직히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래 살 수도 있지만 또 일찍 죽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총액에서 분명히 종신연금형은 손해를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요즘에 종신연금형은 네. 보통 보증형으로 나와요. 10년 보증, 20년 보증 이런 식으로 내가 10년 보증이었는데 10년을 못 받고 죽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그때까지는 보장해주는 네, 상속인한테 가는 거죠. 네. 그리고 확정연금형은 무조건 못 받은 금액이 있으면 100% 상속이 되죠. 그래서 그런 질문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연금 많이 들었는데 일찍 죽으면 손해 아니냐. 근데 사적연금은 손해 아닙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리고 주로 이제 생보사 상품들이 나중에 저거를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언제 선택을 해야 됩니까? 주로 받기 전에 한 연락이 오죠. 조금 복잡한데 변액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일찍 정해야 되고요. 아니면은 받기 전에 연락이 왔을 때
보통은 생보사 상품 같은 경우에는 네. 종신연금으로 초기값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께서 초기값이 어떤 게 들어가 있든 연금을 받기 전에는 그거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사에 든 연금뿐 아니라 증권사나 은행에 든 연금도 초기값은 뭐 55세부터 받도록 돼 있다. 이렇게 됐으면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도 55세부터 받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그렇게 해서 투자를 다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제 생각에 연금이라는 거는 나중에 소득이 끊겼을 때 필요한 거기 때문에 늦춰야 되나요, 그런 경우에? 제 생각에는 소득이 이제 발생할 확률이 없다 그러면 연금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네. 예. 물론 이렇게 일을 오래 하셔서 평생 현역으로 이렇게 일을 오래 하시면 좋지만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그 주된 직장에 다닐 때보다는 소득이 줄잖아요. 은퇴를 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서 연금 이 수령 방법을 짜시면 좋은데 네. 사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가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전문가로서 네. 이미 컨설팅을 하려고 이미 전문가로 생각을 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계시군요. 자, 저희는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서 우리 KBS PD, 이 연금 전도사로 활동하고 계신 KBS 강성민 PD와 함께 이 연금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